안녕하세요. 수학의 피터미 학원 신용환입니다. 이제 고3 여러분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우리 한번 이 시점에서 미적분 선택하신 분들 30번 문항만 쭉 모아가지고 한번 우리의 사고 과정을 수능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수능형으로 한번 생각하는 걸 시도해보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22학년도 수능의 30번이에요.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봅시다. 풀이야 사실은 그죠? 이미 널리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실수 전쟁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오케이, 증가하고 미분 가능한데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부드럽게 1대1 대응으로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죠? 부드럽게 1대1 대응. 오케이, 체크 하나 해두고 그 다음에 가 조건을 읽어보면은 자, 가 조건 1,1이 지난데 이건 일단 평범하네요. 1,1을 지난다. 그 다음에 보면 1부터 2까지 이제 적분을 했을 때 1부터 2면은 그 적분 구간의 길이가 얼마 안 되네. 그죠? 적분 구간의 길이가 1밖에 안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넓이가 1보다 살짝 커. 그렇죠? 그러면은 이 1,1을 찍고 이제 1,1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증가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간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이제 함수 fx 그리려고 하는데 1부터 2까지 적분하는데 이만큼의 넓이가 1이고요. 그리고 증가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많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그죠? 다음 조건을 읽어보자. 자, 함수 fx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1 이상의 모든 실수. 오케이. 이제 이쪽은 쳐다보지 마라. 이제 이쪽만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슬쩍 보니까 문제 수용하는 것도 역시 적분 구간이 1부터 8까지인 걸로 봐서. 자, 그런데 역함수 g를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네. 이게 수학적으로 되게 특별한 함수거든요. g가 엄청 예쁜 상황이네. g라고 하는 게 어떤 행동을 뜻하냐면은 원래는 이제 x가 fx로 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에 g를 취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내지냐면 g라고 하는 것은 2배를 하면 정의역을 2배, 그러니까 인풋 값을 2배를 해주게 되면은 아웃풋 값이 똑같이 2배가 되는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진 함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x가 2배가 되면 y가 2배가 된다? 아까 점 하나 주어졌거든요? 1,1. 1이 2가 되면은 함수 값도 2배. 2가 4가 되면은 함수 값도 2배. 그럼 4가 되겠지. 그러면은 기껏해야 다 y는 4 위에 있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를 쳐다봤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1부터 8까지네요. 그리고 피적분 함수를 보게 되면은 부분적분을 아무래도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쭉 정리를 해보자. 1부터 8까지 x, f 프라임, x, dx라고 하는 거는 한번 찍고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고 적분한 게 다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8까지. 자, 그러면은 이게 8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8 넣으면은 8, f8 빼기 1이 되고 뒤에는 이제 적분값을 조사를 해야 되고 그죠? 8까지 올라가야 되네. 4가 4,4였으니까 8이면 8이겠죠. 그래서 앞에 쪽은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것만 찾아내자. 1부터 8까지 적분값 찾아내자. 1부터 8까지 적분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함수를 조금 상상을 해내야 되겠다. 2배를, 인풋을 2배 했을 때 y도 아웃풋이 2배가 되는 이 관계로.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1보다 살짝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어중간하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2,1을 지나게 생겨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이 현재 F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야 하냐면 그 G를 만들어야죠. G. 역함수요. 역함수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냐? 그 이전에서 두 배를 해서. 그 왜 아까 1 넣으면 1,1이 2,1이 지나는 게 됐잖아요. 뭐가? G가. 역함수가 2,1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그보다 살짝 커지게 되면은 함수값도 2배가 돼요. 살짝 커지게 함수값도 2배가 돼요. 2배가 돼. x가 2배가 되면 y가 2배가 돼. x가 2배가 되면 y가 2배가 돼요. 정확히 손가락 2개로 2배 확장하는 거죠. 확대죠. 확대. 그렇죠? 근데 이 행동이 수학에서는 무엇이다? 그렇죠? 닮음입니다. 2배로 확대. 닮음 도형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2배로 확대를 할 건데 원래는 F가 있어야 2배로 확대만 하는 거죠. 그러면 F를 또 찾아내자. fx의 2배 하는 거니까. 그죠? 역함수는 지금 역함수 g라고 하는 게 fx의 2배를 하는 거니까. 너는 역함수를 우리가 찾아낸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대칭시키면 원래 f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다시 이 f를 이용해서 g를 하자. 저희가 이제 8이 되겠죠. 그죠? 너가 8,8. 그러면 f를 또 찾을 수 있겠죠? y는 x에 대칭을 시켜주면 만들어집니다. 자, 함수 추측이 끝났고, 그러면 이제 1부터 8까지 적분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터 8까지면 1부터 8까지 적분을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나뭇잎 같은 게 빠져야 되는 것 같고, 여기는 더해져야 되는 것 같고, 여기는 빠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이렇게 되게 많이 했을 건데. 지금 딱 요 정도가 4분의 1이거든. 근데 이제 위에서 이쪽이야 이제 뭐 사실 적분값이 주어져서 아무 상관없으나 이쪽에서는 이 부메랑 같은 모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뭇잎 모양이 필요하거든요. 나뭇잎 모양의 넓이를 확인하자. 나뭇잎 모양 어느 색깔로 하지? 파란색으로 할까요? 파란색도 써먹었는데 흰색으로 하자. 여기. 그러면은 제가 삼각형의 4분의 2를 가져왔고 남은 거는 4분의 1이겠죠? 2배 확대했어요. 2배 확대하게 되면 넓이는 4배가 되겠죠? 넓이는 4배가 됐으니까 대칭시켜준 모양 위 우리가 돼야 될 거는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확대했죠? 넓이는 4배가 될 겁니다. 4배 해주게 되면은 위쪽이 4가 되는데 대칭시켜서 아래쪽이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라고 하는 것은 F8까지 fx, dx 라고 하는 것은 뭐 적당히 빼고 더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들골의 넓이가 1 더하기 8 높이가 7 나누기 2에다가 여기서는 빼고 4분의 1 일단 S라고 둘까요? 너를 S라고 하죠. 여기는 빼야죠. 여기는 4배에서 더 해야죠. 여기는 또 빼야죠. 그러면 2분의 7, 9, 63 에서 3 마이너스 13S. 근데 S를 우리는 4분의 1인 걸로 바꿀 수 있으니 4분의 126 빼기 13이 되어서 4분의 113인가요?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4분의 252 빼기 113
4분의 139 P 더하기 Q는 143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연도입니다. 2020년도. 자, 이번에도 우리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조건을 분석을 해보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참수. 오케이, 이거는 뭐 흔해 빠진 3참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g를 보게 되면은 gx는 지수함수 빼기 1이고요. exponential sin pi x인데 이 sin 함수도 보게 되면은 그 pi x에 대한 sin 값이라서 주기가 2인 것 같아요. 주기가 조금 예쁘고요. 그 다음에 실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합성함수 뭐 합성이 되어 있고, 네. 자, h는 그 x는 제로에서 극대를 가진대요. 그것도 그 극대값은 0이야. 극대를 가진다. 오케이, 극대를 가진다. 자주 쓰이죠. 극대를 가진다. 그러면은 저 조건을 조금 어차피 써먹겠죠. 써먹을 수밖에 없으니 일단 정리는 해두고 가자, 식으로. h 프라임 x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f 프라임 x에다가 g 프라임 g 프라임 fx가 되고, 너가 이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다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그 함수값을 넣어도 그래도 현재는 극대값 0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게 쉬워 보이네. 밑에 거부터 하자. 0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은 sin 파이 f0가 0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지수가 0이 돼야 1 빼기 1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f0라고 하는 거는 그 정수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거 하나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미분한 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 극대값이니까 얘가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F'이 제로이거나 아니면 제로 어디 갔어? 아니면 뒤에 있는 부분이 제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F' 제로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3참수에 대해서 그 극값 중에 하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건 뭐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 뒤에 G' F0는 제로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G 함수가 주어져 있거든요. G를 직접 미분해 보게 되면은 이때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코사인 파이 x 그리고 익스포넨셜 미분한 거 그대로 오겠죠? 사인 파이 x 조금 안 했다. 그러면 이 G 프라임에 대해 G 프라임 함수를 보게 되면 물론 여기다가 합성도 해야 되죠. 하게 되면 너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어요. 지수 함수니까. 여기 파이는 상수이고요. 그럼 이쪽을 쳐다봐야 되는데 지금 F0가 정수랄 것. 그럼 코사인 정수 파이는 그쵸? 뿔마 1밖에 안 되잖아요. 너도 0이 아니에요. 왜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냐? 그렇단 얘기는 애초부터 0이 될 수 없었던 얘기이고 가지고 올 필요도 없었겠다. 이거 중요해. 가조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읽어보자. 나조건을 읽어보게 되면은 열린 구간 0, 3에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식의 개수는 7개래요. h는 1, 합성한 게 1, E sin 파이 f 빼기 1이 1이어야 되니까 는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sin 파이 fx가 ln 2여야 되겠는데, ln 2는 1보다 작죠. 1보다 작아서 점이 조금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죠? 점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일단 눈으로 조금 쳐다보자. 쭉 많이 생길 것 같고, 사인이니까 그것도 지금 파이 f에 대한 얘기니까 주기가 2, 4, 6 이런 식으로 주기가 2. 차라라 첫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n2 값을 가지고 와야 하고요. ln2. 그러면 이제 점이 많이 생기죠, 그죠? 하나, 둘, 셋. 이런 점들이 쭉 생깁니다. 쭉 생기는데, 그러한 게 열린 구간 0, 3. 열린 구간 0, 3에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너를. 그러면 뭐 범위 알아야 되냐면 fx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합성된 함수의 정의역의 범위를 알고 대체 어디까지만 우리가 점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범위를 알아내자. 범위를 알아내려면 f가 무슨 함수? 3참수였어요. 3참수였어요. 그쪽 꼬부랑꼬부랑한 모양이거든요. 범위를 알아내려면 조금 밝혀야 될 것 같아요. 3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다 보니 밑에 그 3참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F3은 2분의 1이고, 오케이. F3은 2분의 1이고, F'3은 제로? F'3은 제로? 미분에서 제로가 되니까 아까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함수 F에 대한 얘기가 조금 중간에, 좀 중간에 3차 함수이니까 우리는 재수가 좋으면 대칭성으로 많은 얘기를 찾을 수 있죠. 차라. 여기를 두 개를 준 거네요. x는 0, x는 3. 이렇게.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 너무 설계가 잘 돼 있죠, 문제가. 0초가 3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봐야 되는 f의 범위가 정확히 1대1 대응의 구간만 가지고 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f의 범위는 어디냐? f3부터 f0 이렇게 개구간에 들어가 있겠다. 계산 가능하죠? 조금 f3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그죠? 2분의 1부터 f0까지. 근데 그러면 2분의 1부터 f0까지 대충 나왔는데 출발점이라도 나왔네요. 그죠? 2분의 1. 우리는 이제 x가 필요한 게 아니라 f 여기 정리하게 이제 f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2분의 1부터 출발 쭉 가면 되겠다. 근데 그게 아까 몇 개여야 되냐면 7개래요. 오케이, 홀수네. 홀수인 이유가 여기 하나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홀수네요. 하나, 둘, 셋,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f0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는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렇죠? f0가 대체 뭐냐? f0에 대한 정보가 아까 하나 있었죠. 정수라고요. 그러면 저 정수라는 거를 써먹어야 되니 7, 8, 9 절편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x 절편들 중에서 f0가 취할 수 있는 거는 7이랑 8밖에 안 되네요. 둘 중에 하나여야 되겠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 그 둘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우리가 배제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 안 써먹은 조건이 뭐가 있나 찾아보자. 안 써먹은 조건이 극대다라고 하는 조건을 아직 안 써먹었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극대일 거고 나머지 하나는 극대가 아니지 않을까? 조사해보자. 첫 번째, F0가 7인 것부터 해보자. F0가 7. 자, F0가 7이면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
그 둘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극대인 거를 판단해야 되니까 H'을 조사해야 되네. H' 아까 계산해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워버렸구나. H'입니다. H'이면 일단 해두고 생각하자. H' X G' FX 이고 G'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간략하게 적읍시다. F0 곱하기 G'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 코사인 파이 F 그리고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 사인 파이 F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익스포넨셜 지수함수는 당연히 이제 항상 0보다 크고 그리고 지금 F'이 0 근처에서 이제 극대를 가지고 극대이거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잘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H'이 그 0 근처에서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려면은 얘 영향이 이제 안 바뀌니까 찾아볼 필요가 없고 이 부호 변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코사인 파이 F가 이 부호 변화를 변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양수여야 돼. 양수여야 하는데 지금 F0를 7이라고 했거든. 여기가 7이라고 했거든요. 코사인 7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근처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플러스가 안 되네. 여기가 마이너스네. 부호 변화가 바뀌네. 극대가 아니라 극소가 돼버려. 그렇다는 얘기는 F0가 7, 8 중에서 7은 안 될 거고 7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일 수밖에 없냐? F0가 8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면 F0가 8인 걸 돌아와서 확인하는 거죠. F0가 8입니다. F0가 8이게 되면은 얘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침 여기 왼쪽에 F0에 대한 얘기가 있네. 개꿀. F0가 8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례 관계를 가지고 얘가 이제 4.5네요. 그죠? 식을 세울 수 있겠다. fx 빼기 8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 계수는 뭔지 모르겠다만 x제곱 x 빼기 2분의 9가 되겠네. 그러면 최고차 계수만 찾으면 되겠죠. 뭐 이것도 뭐 공식 많이들 외우시더만 저는 그런 것까지는 잘 안 외우거든요. 함수값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알고 있는 거. 뭐 A를 살리려면 F0은 8 말고 저거 가지고 오면 되겠네. F3은 2분의 1. 2분의 1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는 9A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네. 2 날라가고 그 다음에 3도 약분해 주게 되면은 A는 9분의 5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계산할 거 다 했지 뭐. 2 넣어가지고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2 넣어주시면 9분의 5 4 그 다음에 2 빼기 2분의 9를 한 개 이제 이래 넣은 거고 플러스 8 해줘야 되죠. 왜 계산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2분의 4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인가요? 약분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9분의 50 9분의 72 해서 9분의 22가 되네. 9분의 22 9분의 22가 되니까 31입니다.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24년도. 24년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조건을 하겠다. 자, 24년도 이제 수능입니다. 30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오케이. 미분 가능하다. 뭐 평범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네요. 절대값이 들어가고 일단 절대값도 처리를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절대값을 처리를 해줍시다. 사인이 양수일 때, 사인이 음수일 때를 따로 나눠주고, 사인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사인 x 코사인 x이기 때문에 그죠? 사인 2x로 하는 게 이게 단항이어가지고 물론 이것도 단항이긴 한데 그죠? 우리가 사고하기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요. 주기가 더 짧아지고 그죠? 자, 계속 읽어봅시다. 뭐 안 되면 뭐 그대로 쓰지 뭐 나중에. 자, 양수 A네요. A는 양수만 가지고 와야 되고 fx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 뭐 gx는 뻔한 함수이네. 그 다음에 좀 글씨가 작나? 좀 모양이 바뀌어버렸네. 이것만 없어요. 자, 양수 A. 자, 그 다음에 함수 h가 주어져 있는데 0부터 x까지 그쵸? 적분을 이용한 함수로 정의되어 있고요. a에서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이번에는 극대 또는 극소네. 이거 가지고 뭐 배제하고 선택하고 그런 얘기는 아니겠다. 제로가 되는 것만 열심히 찾아와야 되겠는데 0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 여섯 번째, 두 번째를 찾아라 얘기네. 마지막 그냥 계산이니까. 그러면 극대 또는 극소가 돼야 되니까 일단 미분은 해야겠네요. H'이라고 하는 것은 fx 빼기 gx이고 극대 극소 값을 찾는 뭐 단순한 문제 같은데 정말 단순할지 모르겠다만, 근데 사실 제로만 되면은 극대 극소인 게 아니라 변곡점은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부호가 바뀌는 게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냐면, 이게 그 위로 볼록인 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 위로 볼록의 접선을 생각했을 때 그때 그 f 빼기 g 그러니까 두 똑같아요. 여기도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에서 0 됐다가 마이너스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 극소 극대가 아니에요. 극대 극소가 아니고 극대 극소가 되게 하려면 모양새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 뚫고 지나가야 그 f 빼기 g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호가 바뀌어요. 이 A에서 접선을 fx가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근방에서 부호가 바뀌어요. 저런 걸 찾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도함수가 F의 도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그려야 F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결국 F의 모양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겨보느냐 그걸 찾아라 이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최초로 이제 이 문제를 접해가지고 푸실 때 이렇게 푸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해보죠. 어떻게 푸신 분들도 계실 거냐면 이 H'을 한번 그 직접 나열하신 분도 계셨을걸요. G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사고하기 편하거든. 그리고 이거 빼면 실제로 엄청 예쁜 함수가 나와요. 빼면 F'A x 빼기 A 더하기 FA가 되어서 이거 근데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약간 잘못하신 게 있으셨겠지. 이거에서 못 푸셨다면 이렇게 해도 풀 수 있어요. 그 수능은 내가 만약에 방법을 선택했으면 그걸 밀고 나가야 돼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을까를 고민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하고 선택을 했으면 이게 길어지는 것 같아도 밀고 나가야 돼요. 왜냐면 다른 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밀고 나가는 게 훨씬 시간이 덜 걸려요. 난 이 방법을 선택했다. G를 한번 접선에 맞는 식으로 해보자. 그러면 밀고 나가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fx 빼기 fa 빼기 F'A에다가 x 빼기 a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꼴 이제 잘못 푸신 분이 어떻게 잘못 푸냐면 이걸 이꼴 제로라고 두고 이걸 나눠버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게 제로가 될 때 그 부호 변화를 조사해야 되는데 얘를 나누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x는 a 근방에서 부호가 바뀌어요. 그렇죠? 이걸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나눠버리게 되면 좀 곤란해지거든요. 의미밖에 안 남아요.
나누지 말고 그럴 때는 묶기만 해요. x 빼기 a로 묶어서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 빼기 f 프라임 a가 되면 이쪽이 이제 그 의미를 가지는 식이 되죠. 평균 변화율 빼기 순간 변화율이 되고, 앞쪽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x는 a 근방에서 작을 때 클 때 부호가 바뀌거든. 그러면 지금 이제 극대 극소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기만 하면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 변화율 빼기 순간 변화율이 무조건 일정해야 돼. 플러스는 플러스를 일정해야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일정해야 돼. 여기서 부호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부호 변화 없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자 올라갑시다. 평균 변화율 빼기 순간 변화율로 가는데, 자, x가 a로 다가가요. x가 a로 다가가는데 지금 평균 변화율이 더 크죠? 순간 변화율보다. 그렇죠? 그러면은 평균 변화율 빼기 순간 변화율이 되면은 양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x가 다가가는데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보다 작아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 빼기 순간 변화율은 부호가 바뀌네요. 바뀌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 해야 한다? 역시 이것도 뚫고 지나가는 모양이 된다.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 모양은 뭐밖에 안 되냐면 변고점밖에 안 돼요. 변고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가던 저렇게 가던 변곡점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f' 함수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려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이고요. 내가 방법을 선택했다면 어떻게든 그걸로 마무리를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시험이 끝나고 생각하는 거지. 아, 물론 수능 끝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공부할 때요. f' 함수를 그릴 차이죠? 그려봅시다. 사인을 많이 그려야 될 것 같은 냄새가 나니까 6번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2파이 2파이면 되겠지? 4파이 일단 2바퀴를 갈 건데, 이게 사인이 양수일 때는 저렇게 하고 음수일 때는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너무 길잖아. 여기를 2파이로 하자고. 이게 이제 원래 사인이에요. 원래 사인인데, 이제 사인이 양수일 때는 두고 나오잖아. 양수일 때는 2분의 1 사인 2x, 주기가 줄고 높이도 줄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사인이 음수일 때는 무엇으로 가지고 와라? 이거 뒤집어서 대칭시켜서 가지고 와라. 옳지. 대칭 안 됐잖아. 대칭시켜서 가지고 와라. 반복이 되겠다. 이거 뭐야? 대칭이 안 되잖아.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되겠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찾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변곡점에 대한 이해가 아주 충분해야 돼요. 변곡점이라는 거는 이제 곡선의 모양이 정말로 바뀌는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원래 뜻이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미분 가능할 때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 번 미분 가능할 때는 이 도 함수가 한 번 미분 가능. 그러면 이 f'이 이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두 번 미분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계도 함수가 제로 해서 플러스 이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상세한 얘기는 병호점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여기 f'이 미분 가능할 때가 있거든요. 미분 가능하고 여기서만 지금 미분 불가능하고요. 점점마다 미분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냥 2' 제로인 걸 찾자. 이렇게 쭉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정의에 따라서 변고점을 찾았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미분 불가능이
F2'이 존재하지 않는 점들은 확인해야 되겠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거나. 이거는 이제 F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너무 머리만 아프고요. 이걸로 가자. 증가에서 이제 여기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네. 오케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네. 얼추 6개 충분히 나온 것 같은데요. 다 찾은 거거든요. 뭐가 첫 번째? A가 아니라 알파인가요? A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기가 여섯 번째. 근데 찾아야 되는 게 A6 빼기 A2니까 A6 빼기 A2 이 길을 얘기해야 되고, 는 1.25네요. 1.25 파이죠? 그러면, 네, 125.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답은 125가 되겠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문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작년도 겁니다. 작년도 거를 보게 되면은 문제를 이제 읽어보게 되니까 이제 다른 게 벌써 느껴지죠. 초장부터 A의 범위를 줬네요. 그 다음에 B에 대하여, AB에 대하여 함수 fx가 사인에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제 또 해보자. F0는 제로. 그래서 복잡한 거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조금 줄여주지 않을까요? 이 가하 조건을 보니까. 가하 조건을 일단 해놓고 보자. 뒤에 읽기 전에. F0는 제로랍니다. 여기다 할까요? 0은 F0. sin B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sin B가 제로다? B라고 하는 게 정수 파이 꼴이겠네. 그렇지? N은 정수다. 범위는 적는 걸 생략합시다. 우리는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거라. 자, 그러면 두 번째 F2파이도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2파이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게 F2파이, 2파이를 넣었을 때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조금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sin 2파이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보고 느낌이 오셔야 돼요. X를 넣었더니 X가 그대로 나오는 삼각 방정식이거든요. 이건 뭐 밖에 없냐면 그렇죠? 이거는 제로 포인트밖에 없어요. 그치? 그럼 제로 포인트밖에 없기 때문에 뭐일 수밖에 없다? 이 파이 A 더하기 B는 제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AB에 대한 얘기를 조금 준 거이구나. 그죠? B는 정수 파이이고 거기에다가 2파이 A를 더하게 되면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A 범위가 나와 있잖아. B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는 n파이인데 그죠? 이 B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마이너스 2A 파이야. 근데 마이너스 2파이 A라고 하죠. 근데 지금 현재 A가 1에서 2거든요. A가 지금 1에서 2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파이로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파이가 크겠죠? 마이너스 4파이에서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B가 정수 파이면 이거밖에 없겠네. 따라서 B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파이,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2파이 밖에 없다요. 네. 이게 아주 단단히 잘 쓰였네요. 그죠? 처음부터 박아둔 이유가 있네. 자, 그 다음 조건을 살펴보자. 그 다음 조건 살펴보게 되면은 F'0는 F'T인 양수 T의 최소값이 4파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양수 T의 최소값이 4파이가 대체 뭔 얘기인 건지 F'0부터 천천히 해보자. 양수 T의 최소값이 4파이. 그래프가 상상이 안 되니까 저게 의미가 바로 와닿진 않네요. 하다 보면 나오겠지. 이쪽에다 갈까요? F'0를 한번 상상해보자. 먼저 미분부터 해야 되겠죠. 미분부터 합시다.
근데 조금 미분의 편리성을 위해서 여기를 G라고 할게요. GX라고 두면 F'X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할까? F'X. F'X라고 하는 거는 G'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G인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은 F'제로는 G'제로 코사인 G제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보면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쩌겠어요. 문제나 읽어보죠. 자, fx가 x는 알파에서 극대네요. 이번에도 극대입니다. 무언가가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면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도함수가 극대인 걸 이용해서 또 뭔가를 배제하고 선택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을까? 자, 그러한 알파 중에서 이것만 가지고 오래요. 0부터 4파이까지만 가지고 오게 되면은 그 뒤는 네, 개수 세고 값을 구하고 별거 없네. 그러고 보니 별게 없어서 하나씩 해보자. 어쩔 수가 없어요. 첫 번째, b가 마이너스 4파일 때 해보자. 해보면 뭐라도 되겠지 뭐. 근데 b가 마이너스 4파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a가 정확히 언제냐면은 b가 마이너스 4파이 a가 2일 때네요. a, b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은 gx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마이너스 아니 이제 a가 2니까 2x 마이너스 4파이 플러스 sin x. 그쵸? 이게 결정이 되지 않나? 이게 결정이 되면 저 F'0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0라고 하는 것은 G'0 너를 미분을 해서 G'0 2 플러스 코사인 X에 0을 넣는 거니까 1이네. 그 다음에 코사인 G0 여기다가 0을 넣게 되면은 코사인 몰라 일단 넣고 보자. 2x 마이너스 4파이 플러스 sin x 여기에다가 0을 넣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0 마이너스 4파이는 죽이니까 그냥 코사인 0이네요. 1이네요. 그죠? 1 곱하기 3이네요. 근데 F'제로는 우리가 왜 찾아봤냐면 조건 나 때문에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게 F't 이 양수 t 최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3은 그렇죠? 3은 F't G' 아까 2 플러스 코사인 t 2 플러스 코사인 t 그 다음에 코사인 G0 코사인 GX 2x 마이너스 4파이 플러스 sin x 요거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양수가 4파이 뭐 어떻게 풀라는 거야? 4파이 코사인에서 4파이니까 뭐 있으나 마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4파이가 만족하려나 넣어보자. 4파이를 넣어보게 되면은 제로이고요. 4파이 어차피 주기니까 제로이고요. 그 다음에 4파이 1이네. 2 더하기 1 3 코사인 제로 1 3이 되네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꼭 4파이여야만 되는 건가? 우리가 넣어본 게 아까 여기에다가 4파이 넌 주기니까 4파이 여기다가 4파이 이렇게 넣어본 건데 이게 꼭 4파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만 돼도 충분한 것 같냐면 2파이만 돼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죠?
발레를 잘했어요. 최소가 4파이가 아니네. 2파이도 있네. 넌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해봐야죠. 자, 근데 이게 가만 보면 지금 b가 마이너스 4파이여서 b로 떼는 게 이쪽이 마이너스 4파이여서 주기의 배수만큼이니까 사라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b가 이제 마이너스 3파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할 건데 여기가 안 사라져. 그 a는 값이 뭐야? a는 1.5인가요? 2분의 3? 그렇죠? 아, 그러면 이 파이로는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될 것 같은데? 그럼 세 번째. b가 마이너스 2파이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때는 a가 1일 때죠? 얘가 a가 1일 때. 얘가 a가 1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차피 또 주기가 돼버리거든요.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4파이, 4파이, 4파이만 아니라 역시 2파이, 2파이, 2파이도 되는데요. 최소가 4파이가 아닌데 너도 안 되겠다 야. 너도 안 되고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는 오케이. 너는 확실하게 탈락. 너도 확실하게 탈락. 그러면 가능한 것은 네, 3파이. 마이너스 3파이 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러고 나서 확정을 99% 짓고 나서 1%는 시간 남았을 때 돌아와서 전말로 되나 확인해 보는 거지. 그럼 b가 마이너스 3파이일 때는 a가 2분의 3일 때고요. 괜히 지운 것 같은데 b분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얘기를 해봅시다. 나 조건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x는 알파에서 극대여야 되네요. f가 미분하자 f 프라임 x. 다시 해야 돼. 아니 뭐 하면 되지 뭐. a 더하기 코사인 x, a 더하기 코사인 x. 그 다음에 이게 g 프라임이고요. 그리고 코사인 gx 2분의 3x b가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사인 x.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극값을 찾아야 되는 그것도 극대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제로가 되는 걸 일단 먼저 조사를 해보자. 제로가 되는 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인수가 2분의 3에다가 코사인을 더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있는 게 반드시 제로가 돼야 되고요. 코사인이네? 그럼 안에 들어가 있는 2분의 3x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사인 x 라고 하는 이 g 있죠? gx. 이 g가 적당한 값들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g의 범위를 또 알아야 되겠다. 왠지 30분 문제들이 비슷한 얘기가 많은 것 같아. 그렇죠? 문제풀이에 사용되는 조건들 혹은 수학적 개념들이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 특히 합성에서. 지금 현재 x의 범위가 0에서 4파이랬거든. 그러면 gx의 범위를 체크해야 되겠는데 gx의 범위를 체크를 하자. 체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미분을 지금 겁나 많이 했어요. 미분을 겁나 많이 하다 보니 미분하게 되면 2분의 3 더하기 코사인 x 이거 원래 함수꼴을 우리가 찾는 게 기본적인 게 미분해서 조사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아까 0이 아니다. 왜?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도함수가 0보다 크면은 지금 무조건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이고 심지어 미분 가능하게 너무 그러니까 한없이 미분 가능하게 무한히 미분 가능한 부드러운 스무스 펑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는 그냥 1대1 대응 그것도 증가 최소가 G0 GX라고 하는 건 범위가 G0
마이너스 3파이. 그 다음에 G4파이. G4파이. 4파이 하게 되면은 6파이 빼기 3, 3파이. 여기는 어차피 제로죠? G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고, 이 범위를 가질 때 코사인 G가 제로가 되는 것은 뭐밖에 없겠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찾을 수 있는 반면에 지금 함수가 적당히 사실 간단해요. 적당히 간단해요? 뭔 소리야? 적당히 그려볼만 해. 여기다가 그려보죠. 살짝만 그려봅시다. 되게 특별한 판단이라. 이게 보면 직선에다가 그리고 사인을 더하는 거거든요. 저 직선 그릴 수 있어요. 2분의 3, 기울기 2분의 3, y좌편이 마이너스 3파이. 2분의 3,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직선이. 근데 여기에 사인을 더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분의 3이니까 지금 여기 2파이겠죠? 사인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지면 돼요. 이거 마치 축처럼 생각하고 여기다가 그리면 돼. 근데 이제 2파이니까 이 안에 사인이 한 번 더해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4파이까지 범위를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3파이부터 3파이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지금 함수가 예뻐서 그릴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얘기는 이게 훨씬 더 일반적인 풀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코사인 gx가 제로가 되도록 gx를 될 수 있는 gx 값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80 늘어나면 되죠? 2분의 3파이도 있고, 뭐 2분의 5파이도 있고, 그죠?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까지 내려가 있겠는데? 근데 이건 이제 극값의 후보이고요. 그 중에 극대인 것만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극대는 역시 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근방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아래로 똑 떨어져야 돼.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0과 비교하게 되면은 이쪽만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그렇죠? 떨어지는 것만. 떨어지는 부분만. 여기 빨간색. 떨어지는 것만. 여기 3개뿐이네. n은 3입니다. 개수는 3.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여기 있죠, 뭐. 예쁘게 증가하고 있는 1대1 대응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를 찾자.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되는 x,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는 2분의 3x 마이너스 3파이 더하기 sin x. 그래서 넘어오면은 2분의 3파이이고요. 는 2분의 3x 더하기 sin x. 이제 요 삼각방정식을 또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삼각방정식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만 찾으면 돼요. 왜? g는 1대1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것도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딱 가운데 지나는 거잖아. 그죠? 딱 가운데. 파이 너무 잘 되네. 파이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알파1은 이 파이입니다. 그러면 n알파 따라서 n 알파1 빼기 ab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알파1 파이 빼기 a가 뭐였지? 2분의 3. 네, b는 마이너스 3파이. 계산해 주시면 2분의 9, 2분의 6, 2분의 15가 되어서
2분의 15이 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문제를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겠지만 이렇게 모아서 풀면 또 재밌는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으니까요. 30번만 모아 풀지 마시고요. 29번, 28번, 그 다음에 객관식도요. 그렇죠? 21번, 22번, 뭐 여러 문제들을 모아서 풀어보시면 재미난 경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을 수능형으로 맞추셔야 돼요. 수능형이요. 고생하셨습니다.